예, 안녕하세요. 오순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조선과 관련이 있는 산융과 동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 허면, 이제 그 흉노죠. 흉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융, 그리고 그 다음에 북적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북적이 이렇게 나눠져서 적적과 백적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근데 이들이 이 부딪혔던 세력들이 보면은 이 진나라는 이 서용하고 부딪히게 되고, 요진, 이제 요진하고 틀리죠. 나중에 이제 세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요진은 이 북적의 세력하고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진나라는 나중에 세 개로 쪼개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흔히 동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제나라, 노나라 이렇게. 요게 이제 연나라입니다. 여기가 고조선이죠. 고조선이고 그 위에 이제 그 원래 홍산 때는 홍산 문화가 이 양쪽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홍산 다음에 나타나는 하가점 하층 문화도 여기까지 계속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요쪽 그 노농아오산의 기온이 변하면서 농사 짓는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그 건조해지면서 목축,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유목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족속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 두 족속인데, 이쪽이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빠릅니다. 요게 이제 그 뒤를 잇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요 산융과 동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요 북적 또는 북융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북융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그 유적은 장가원 상층 문화라고 부르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영정화를 중심으로 해서 진강영, 유리하 이런 유적, 평곡이라든가 또 초장, 그 다음에 천진,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산 뭐 이런 데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에 이렇게 요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유적의 분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BC 12세기에서 BC 8세기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문화인데, 요게 보면은 그 후에 요게 이제 BC 12세기지 않습니까? 쭉 내려가서 사기 연나라 연세가에 보면은 장공 12년 BC 679년에 제나라 황공이 패자가 됩니다. 요게 이제 그랬는데 17년 664년에 산융이라는 세력이 연나라를 칩니다. 그러자 제나라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나라 황공이 쳐들어와서 이 산융을 물리치고 이제 이 연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북연이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북경 지역인데, 처음부터 여기 북경이 여기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 밑에 있었죠. 밑에 있다가 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보면 북융, 산융은 이쪽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나오는 유물들을 쭉 보면은 주로 집중돼서 나타나는 게 서주, 주나라 초기의 이 유물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중기하고 요 말기 이쪽은 거의 없어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주위에 있었던 그리고 특이한 게 은나라 말기 요 유물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나라 유민들이 어디로 달아나느냐? 연지역으로 달아났다. 그건 전번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왜 글로 달아느냐? 거기서 이 은나라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이제 자기 동족이죠. 그래서 글로 이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연나라가 크게 이렇게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이러한 문화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유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관자에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제나라 황공이 그 산흉을 쳤다라는 그 기록에 대한 것이 이 관자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면 북쪽의 고죽과 이지라는 세력을 쳤다. 그래서 이제 이 BC 679년에 제나라 황공이 폐주가 돼서 이제 그 산흉을 정벌한 거냐. 근데 이 당시에 이 산흉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무종이에요, 무종. 무종은 어디냐면 지금 하북성 천안시 일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를 치니까, 도읍을 치니까 이들이 어디로 도망갔냐? 왕이 고죽국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또 쫓아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관자 이건 경중편이고 송황편에 뭐냐면 북쪽으로 산용을 치고 영지를 제압하고 고죽에 가서 그들을 이제 완전히 토벌했다 이렇게. 사기 진나라 봉기에도 뭐라냐? 제나라 황공이 산용을 정벌하고 고죽을 제압했다. 이게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이 춘추좌전에도 뭐냐면 노나라 장공이 장공 때 융족이라 이 제수의 서쪽으로 쫓아내 버렸다. 그러니까 제나라하고 이 융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74년에도 제나라하고 융족, 그 다음에 670년에는 융족하고 조나라가 이렇게 서로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68년, 여기 보면은 664년에 제나라가 산흉을 쳤다. 이렇게 이제 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 노나라, 그 옆이죠. 노나라 장공이 제나라와 함께 연나라를 돕기 위해 산흉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노나라 시공이 600 BC입니다. 이거 제가 틀렸는데 거기에 괭나라가 융을 상전해서 격파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런 기록들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북융이라고도 나오고, 허나라하고 싸울 때 허나라가 요거는 북유. 그 다른 기록에는 황공이 친 거에는 산융. 똑같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흉노열전에는 뭐냐면 연나라의 북쪽에는 동어라는 족속과 산융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계곡, 거기 산이 많잖아요. 그 계곡에 흩어져 살았다. 군장이 있었으며 가끔씩 무리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융족이 몇 개로 쪼개졌냐? 한 100여 개. 100여 개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부족단이나 뭐 이렇게 서로 하나로 묶이지 못하였다. 근데 BC 569년에 산용이 세운 무종자국, 여기. 아까 무종이 도읍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용에. 예. 그래서 여기에 쭉 보시면은 이 군주가, 그러니까 이때 이 산용이라는 족속이 이런 100여 개의 족속 중에 여러 족속을 이렇게 통합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도읍이 무종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공이, 진나라 도공이죠. 예, BC 576년에 산흉의 무종자국하고 화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나라가 무종과 군족을 태원에서 격파했다. 이건 산사성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세력이 산사성 지역까지 이렇게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일주서라는 책에는 여기 그 나타나는 종족들을 보면 고이, 고주, 그 다음에 불령지, 불도와, 동어,
산융 이런 족속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족속들이 7세기에는 산융이라는 그 세력권 안에 통합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연경이라는 북경 옆에죠. 그 연경이라는 지역에 옥황묘 문화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산융의 문화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비여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요소군 비여 수경주도의 유수 요게 뭐냐면 나나예요. 현재 나나 여기에 보면은 온수는 비여성 북쪽에 나오고 쭉 흘러서 어디 고죽국 북쪽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영지 요건 틀렸네요. 영지현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냐면 나나 유역이 나나가 흘러서 동남쪽으로 흘러 영지현의 동쪽을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군도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군도산. 요게 이제 옥황묘 문화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산융의 유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요게 이제 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백화. 네. 자, 사마천의 사기 제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제나라의 북쪽에는 산융, 이지, 고죽 이런 것들을 정벌했다. 아까 그 누구냐면 제나라 황공 얘기죠. 근데 지폐라는 이건 주석입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이지는 영지를 얘기하는 거다. 영지. 그리고 이지라는 세근이 이제 그 주석을 달기는 뭐냐면 이지는 옛 나라 이름인데 진나라가 이지를 현으로 삼았다. 그리고 지리지에는 이제 한서지리지죠. 지리지 요소군 영지현에 고죽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 거기에요. 다 그 옆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한서지리지에 뭐냐면 요소군 영지현에는 고죽성이 있다. 똑같은 말이죠. 고금 지명 대사전에는 뭐냐면 산융은 영지는 산융에 속했던 나라인데 지금 어디냐 하북성 천안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가 무종입니다. 여기 고무종국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나나예요. 제가 표시한 건데 요게 베이징이에요. 북경. 여기가 고죽이에요. 여기 고비자국 그리고 고죽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천안이에요. 여기에 영지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영지가 지금의 천안이다. 여기 보세요. 영지는 춘추 시기의 산융의 속국인데 현재 하북성 천안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이지라는 영지를 말한다. 그 영지에는 고죽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가 영지죠.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고죽이래요. 고죽. 여기가 그러니까 이 나나가 흐르는 이 지역에 다 몰려요. 이 지역이 뭐냐? 산융이에요. 산융. 네. 그걸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관자에는 이지는 이러한 사정을 듣고 대국의 북방을 침략했다. 대나라의 왕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군사를 이끌고 대국에 그러니까 꼴짝이죠. 진을 치고 지키려 했다. 그러나 이지는 영지라고 그랬죠. 네. 영지가 마침내 북쪽을 점령하자 대나라 왕은 군사들과 함께 제나라로 항복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국은 어딨냐? 지금 산서성의 대연이에요. 여기까지 이 산융에 속했던 이지, 즉 영지라는 세력이 거기까지 쳐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해진 거죠. 자, 조나라 BC 458년 조양자가 이 대나라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를 대나라의 왕으로 봉하였다. 그리고 대국의 조상은 적견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뭐냐 북적 전번에 설명을 했죠. 북적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기록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산융이라는 세력 안에 있었던 영지, 이지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이
BC 7세기에 산서정 쪽에 있는 대국을 쳐서 그들을 차지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성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연나라까지 쳤는데 이제 연나라가 급하니까 제나라 황공에게 SOS를 친 거죠. 그래서 제나라 황공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기에서 지폐라는 주석에는 이 응소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요소 영지에 있다. 그리고 이제 정이라는 것은 뭐라냐면 고죽의 예성이 평주의 노령현에 있다. 그러니까 노령이라는 곳에 고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서요. 여기 뭐라 하냐면 노령이라고 써 있어요. 노령. 그리고 여기에 뭐라 그러냐? 고죽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주석이 정확한 거죠. 여기 괄지지에 고죽의 옛성이 평주 노령현의 남쪽 11리에 있다. 은나라 때 제국했던 고죽국이 있었고 성은 묵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연변 조선족 중에 비모림이라는 분이 여기를 조사를 했어요. 현재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찾아보니까 노령현 채가분촌이라는 동네 북쪽 산이죠. 산에 고자성이라는 고죽국의 도읍터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서 남쪽으로 7km 떨어져 있는 유금산이라는 곳에는 백이와 숙제, 우리 고죽국 그럼 백이 숙제 지사면 책을 읽었다는 이제 백이 숙제 독서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공부하면서 벼루 이렇게 말하면 글을 써야 되니까 그 벼루를 닦았다는 세연지라는 곳이 남아있다. 현재도. 이곳은 어디냐? 나나와 청룡화의 합수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 나나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고대. 그리고 노령현에는 백이와 숙제의 고향이라고 그래서 이제고리 그러니까 백이와 숙제의 고향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냐? 이들이 마셨다는 운물물이 남아 있어요. 이재정이라고. 이러한 기록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노령현이거든. 그리고 이게 나나예요. 이렇게. 아까 보시면 천안이 여기 있죠? 여기 노령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게 이제 만리장성입니다. 이렇게. 여기 만리장성. 여기 보면은 이러한 기록들을 쭉 보면은 제나라 황공이 연나라를 도와줘서 산흉을 쳤는데 이때 산흉의 그 안에 쳤던 세력들이 뭐냐면 무종, 도읍이라 그랬죠. 영지, 그다음에 도하, 고죽 이런 세력들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 산해간의 만리장성의 서쪽인 조백하 하류에 산흉국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죽국은 상나라 왕족의 일족으로 묵태씨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각골문에 은어에서 나온 각골문에 죽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고죽국의 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쭉 일주서라는 중국 책에 이게 쭉 나와요. 고이, 고죽, 영지, 요건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산흉,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요거를 설명드릴 차례예요. 불도화. 그 다음에 이제 동호에 대해서. 자, 묵자의 비공편에 북쪽에 잠시 있었던, 그러니까 잠시 있었던 겁니다. 사라졌어요. 불도하는 연나라, 대나라, 그리고 호맥, 그러니까 이걸 잘라서도 읽어요. 그냥 붙여서도 읽고, 호맥, 요들의 사이에 존재했던 세력이다. 그리고 묵자, 여기에 보면은 불저하, 그러니까 불저하는 불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북호, 북쪽에 있는 오랑캐의 나라다. 그 다음에 통감애기에는 주나라 해왕 33년 제나라 황공이 연나라를 도와서 도하를 파하였다. 아까 보면은 뭐 고죽, 영지, 무종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떤 데는 빠져 있고 어떤 데는 들어가 있어요. 그 들어가 있는 데는 도하를 격파했다. 지금 여기서는 도하까지 나오고 있죠. 이 도는 요 도자나 아니면 저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좌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요게 이제 표호라고 돼 있는데 요 표자는 불자하고 통하고 호자는 하자하고 통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도하는 한나라 때 도하현이다. 그러니까 요속은 도하현이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현의 명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수경주라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수, 난하에 대한 얘기죠. 난하에 한서 지리지어에 호소라는 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소 지역에 속한 거예요. 요소군에. 여기에 보면 당취수가 도하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도하라는 지역은 난하의 그 지류인 당취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요소 지역의 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난하 유역에 교역, 그 다음에 비역, 해양, 유현. 요 유자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이렇게 많이 쓰죠. 유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갈석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러한 현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도하현도 어디 난하 부근에 있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십시오. 해양 여기 삼 비역 뭐 이런 인류 뭐 노령 이런 것들이 요게 난하거든요. 여기에 쭉 깔려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바닷가 여기가 바다입니다. 이 바닷가 쪽에 포진되어 있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주서 보주에는 뭐라고 됐냐면 한서 지리지 요소군에는 영지와 도하현이 있는데 도하는 요 도자로 쓰지만은 이거 이제 요 도자로도 쓴다. 그 다른 데는 이제 불도하라고도 돼 있죠. 불도하. 그러면 여긴 누가 있었냐? 진나라 때. 그러니까 삼국을 이제 그 통일한 게 이제 진나라잖아요. 진나라 때 여기 누가 있었냐면 단무물진이라는 세력이 있었다. 그 단씨라고 그러죠. 선비족이에요. 근데 이 관자에 여기 보시면 관자에는 진나라 군주를 멸하고 적의 군주를 잡아 호맥을 파하고 도하를 깨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도하라는 게 나오죠. 근데 요거를 주석하기를 요 도하는 동호의 선조다. 그리고 단씨는 선비족으로 오한과 함께 어디서 나왔냐? 동호족에서 나왔냐? 이게 뭐냐면은 동호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흉노가 그 동호를 칩니다. 그래서 동호가 두 개로 쪼개져요. 멸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는 선비, 하나는 오한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단씨라는 세력이 어디 있었냐? 이 도하라는 데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하는 지금의 어디냐? 산회관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 도하가 여기서 그 치면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은 여기 보세요. 도하는 조백하와 산해간 사이에 있었던, 즉 산흉이 있었던 지역에 있는데 산흉의 일족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는데 연나라, 대나라, 호맥 사이 이들의 공격을 받아서 서유와 상류인 시라무렌 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동호족이에요. 그래서 이 동호족은 어디냐? 지금 적봉에 나타나는 하가점 상층 문화가 이 동호족이라고 비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호는 동북쪽에 있었던 오랑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기
세근에 뭐라고 되냐면 동호는 오한의 선조이며 후에 선비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동호라는 뜻이 뭐냐면 흉노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호다. 이 동호는 우리가 이 러시아 말로 퉁구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퉁구스 쪽 하는데 퉁구스라는 말이 이 뚱호에서 나온 거예요. 뚱호. 이 뚱호라는 뜻은 떼놈인데 중국인들이 부를 때 오랑캐죠. 이들인데 동북쪽에 있는 것을 떼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삼호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네, 설명을 이미 드렸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누구의 동쪽? 흉노의 동쪽에 있는 거다. 그래서 흉노에게 깨져서 오한과 선비로 쪼개지게 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호는 강성할 당시 연나라의 진계라는 장군이 호로 볼모로 잡혀갔어요. 인질로. 그랬다가 돌아와서 이들을 쳤다. 그래서 BC 279년에 연나라 소왕을 도와 동호를 격파하여 천여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연나라가 장성을 쌓는데 조양에서 양평까지 쌓는데 5군을 두었죠. 그래서 상곡, 어양, 북평, 요소, 요동 이렇게 쌓았는데 이것이 어디에는 조선, 고조선, 어디에는 동호 이렇게 막 혼재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북쪽은 동호를 친 거고 동쪽은 고조선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쪽을 친 것은 동호를 쳐서 상곡과 어양을 얻은 거고 동쪽으로 고조선을 쳐서 우북평, 요서, 요동 이 지역을 얻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기 조나라 문영왕 때 보면은 임호 그래서 여기 격파했어요. 그래서 이모와 누보나 동쪽은 연나라와 동호에 접하게 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동쪽 조나라의 동쪽에 동호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문왕 때는 동호를 쳐서 그러니까 조나라입니다. 조나라 해문왕 때 273년에 동호를 쳐서 대라는 곳의 땅을 취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죠. 여기를 친 겁니다. 이 조나라가 이게 동호 지역인데 여기를 쳐서 여기를 뺏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조선 지역이죠. 이게 동호 지역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기 이목열전에 조나라 효성왕 때 이목을 보내서 대와 안문에서 흉노를 방배하였고 이들을 쳐서 이제 흉노가 쳐들어왔는데 한 10만여 기를 죽이고 이들을 멸하여 동호를 파하였다. 이때 동호족이 흉노하고 아마 동맹을 했겠죠. 그래서 이들을 파했어요. 그래서 임호가 투항해 왔다. 그 흉노는 도망갔죠. 네, 이때도 이제 한번 당하는 거를 조나라에게 이제 당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흉노열전의 사기 연나라의 북쪽에는 동호와 산융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동호가 흉노에게 이제 격파돼서 멸망당하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2006년에 BC 206년에 흉노의 모돈이 그 아비 두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죽였는데 이 당시 동호가 매우 강성해서 흉노에게 모돈이 타고 있던 천리마를 달라 그랬어요. 그 줬어요. 또 연지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누라죠. 줬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흉노와 동호 사이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우리로 얘기하면 DMZ죠. 그 땅 천여리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흉노의 모돈이 격분해갖고 그대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방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니까
멸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빈 공터를 달라 그랬다가 도리어 당하는. 그래서 이제 급습당하면서 멸망당하면서 선비와 오한이라는 세력으로 갈라져서 달아난 거죠. 예, 이 기록들을 보면은 이 동호가 연나라 소왕 때 BC 312년 진계에게 패했고, 조나라 해문왕 때 대라는 땅을 또 빼앗겼고, 조나라 이목 때 이때는 흉노, 이모, 동호 얘네 세 세력이 조나라한테 이렇게 격파당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급기야 흉노의 모던 선후 때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판도를 보시면은 요게 흉노지 않습니까? 여기 음산산맥이고 요게 오르도스죠. 요게 동호예요. 여기가 동호고 여기가 이제 번조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력들이 이게 충돌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비파용 동검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동호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고조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연나라가 되고 요게 이제 조나라. 조나라의 위에는 이제 흉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산해경이라는 체계는 뭐라고 돼 있냐? 동호는 대택, 큰 호수의 동쪽에 있다. 근데 이 대택을 어디로 볼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저로서는 이제 달리낙이라는 그 호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어디쯤이냐면 여기죠. 요 호수가 보이죠? 여기. 여기가 적봉이에요. 여기 적봉이고 여기 베이징이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저 호아오트, 여기 포드입니다. 여기 오르도스. 이렇게. 네, 이 지역, 이게 이제 흉노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거의 요 호수의 동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되는 거죠. 이 지역. 네, 적봉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동호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나오는 게 보면은 요 지역에서 이 시라무레 요게 이제 요게 시라무레이거든요. 서요화의 상류 지역이죠. 이게 노압하고 요 지역인데 여기서 나오는 유물들을 보면은 비파용 동검도 나오지만은 또 공병식 동검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이 지역, 이 조양 여기 요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비파용 동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나라한테 두 번이나 패배하고 그래서 이제 동호의 이 동쪽 지역을 뺏기고 그래서 이제 대군 지역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지역을 상실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축소돼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흉노는 음산산맥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진시황 때 오르도스 지역을 빼앗기게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흉노가 활동을 하다가 진시황이 이걸 밀어내니까 쭉 위로 해서 이 위까지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랬다가 이제 진나라가 다시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들이 슬슬 내려오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고조 당시에는 BC 206년에 흉노가 동호를 쳐서 멸망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시 이제 진나라 말기, 한나라 초에 막 혼란스러울 때 이 흉노가 다시 강성해지죠. 이 지역을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밀고 들어오는. 그러면서 이들이 강성해지면서 이 동호를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택이라고 보고 있는 달리낙이라는 호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의 동쪽, 지금의 이제 적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그 동호가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록상으로 볼 때 이 연나라가 어떤 데는 보면은 이 동호를 쳤다.
그다음에 뭐 고조선을 쳤다 이렇게 이제 두 개 다 나오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 동호를 쳤고 또 고조선을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쳤는. 그래서 이 고조선 지역은 이러한 우북평, 요소, 요동 아까 이 포구수라는 요 강의 이 동쪽하고 요 산해관 요 지역을 빼앗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이 지역을 또 이렇게 위로 쳐서 밀어서 어디 어양하고 상곡 이 지역을 이제 빼앗은 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호에 대해서 산융이 먼저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동호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동호의 그 선조가 누구냐? 도하다. 이렇게 도하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거죠. 이 지역에 있다가 이제 이동해 가는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